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헤드헌터 칭기스칸. 헤드헌터라 하면 인재를 뽑아서 기업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직업을 말하죠. 칭기스칸이 이쯤 되면 8명의 인재를 다 완성하게 되는데요. 소위 사준사구라고 하죠. 4마리의 뛰어난 준마와 4마리의 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칭기스칸은 어떤 편견도 두지 않고 그의 부하들 또는 그의 인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3세기가 들어서면서 그 해에 쿠이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산악전투인데요. 그 이전에 13익 전투에서 테무친은 자모카에게 일방적으로 패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테무친이 그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냥 진영과 진영이 맞붙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승산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싸울 테무친은 아니죠. 테무친과 몽골, 테무친파 몽골과 옹칸의 케레이트와 나머지 몽골 초원의 거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대결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모카를 구룩칸이라고 하는 칸으로 선출을 하고 자모카를 구심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세를 불리고 있는 테무친과 옹칸의 세력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쿠이텐 산악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전투 대형을 정비를 하는데요. 계곡 위쪽으로 자모카의 군대가 계곡 아래쪽으로 칭기스칸의 군대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편이 더 옳은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마침 천운을 얻었던지 이때 마침 역풍이 붑니다. 즉 평야 지역에서 산악 쪽으로 산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자모카의 군대는 역풍을 맞게 되고요. 많은 자모카의 군인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고요. 화살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살 공격 앞에서 이 자모카의 군대는 대패를 하고 칭기스칸은 처음으로 자모카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추격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테무친은 타이치오드족을 추격을 하고요, 옹칸은 자모카를 추격을 합니다. 테무친이 타이치오드족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뜻밖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후에 제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타이치오드족의 지르고아다이라고 하는 병사가 쏜 화살에 테무친이 목을 맞게 됩니다. 테무친은 그대로 땅에 꿇고라졌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테무친 진영의 리더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투를 멈추게 됩니다. 게르 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젤메가 칭기스칸의 목을 입으로 빨아들여서 피를 다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칭기스칸을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아주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칭기스칸은 그 부상을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는 계속 이어지죠. 점차 테무친 군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타이치우드 군들이 아주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타이치우드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오는 테무친 진영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타이치우드 이 수뇌부는 비열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보통 몽골 유목민의 쿠리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사들이 전투를 하게 되면요, 보통 평민들 또는 노예들 그 주변에 전투가 벌어지는 그 주변에서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그들의 전사들이 승리하기만을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타이치우드 이 수뇌부들은 이 백성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군사들만 챙겨서 내빼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따라오게 되면 속도가 늦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불리한 전쟁터에서 빨리 도망가고 일반 백성을 적에게 남겨둠으로써 그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남겨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작전은 테무친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무친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적의 리더들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갖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던 사람이 또 테무친이었거든요. 테무친은 어떤 전투에서든지 그 쿠리엔에서, 어떤 상대 쿠리엔에서 평민들 또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그런 그의 과제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타이치우드 지휘부에게 버림을 받은 타이치우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눌러앉아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테무친의 군대가 타이치우드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테무친은 그들 모두를 살려줍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군사를 따라가든 아니면 우리 테무친 진영으로 들어오든 자유로운 선택을 해도 좋다라고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테무친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몽골 초원의 모든 평민들, 모든 노예들에게 이 테무친은 아주 꿈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무렵 붉은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무친이다! 테무친을 찾았다! 라고 막 이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르칸 시라의 딸 카다안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을 군인들이 붙들어 죽이려 하여 테무진이 내 남편을 구하길 바라고 울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칭기스칸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카다안과 테무친이 만나자마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달려들어가서 끌어안았다라고 몽골 비사에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요? 어린 시절 테무진이 이제 키에 채워진 채 타이치우드족의 계루를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리돌림 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고통스러운 테무친에게 유일하게 잘해준 가족이 있었으니 그 가족이 바로 소르칸 시라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딸 카다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테무친에게 잘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테무친을 숨겨주기도 했었죠. 그것은 아마 테무친 마음에 아주 사무친 일이었을 것입니다. 테무친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르칸 시라와 그 딸과 아들들을 상당히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다안을 보자마자 서로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이미 테무친의 군인에 의해 죽고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무친은 그날 밤 카다안과 만난 그 자리를 중심으로요, 바로 진영을 세우고 야영하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비사에 이 한 줄이 딱 나와 있는데요. 카다안을 불러오게 해서 자신과 나란히 앉게 했다. 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카다안을 불러 자신과 나란히 앉게 했다. 나란히 앉게 했다는 것은 동등한 존재로 취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은근히 그날 밤 둘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칭기스칸의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카다안은 타이치오드족 중에서도 사실은 천민입니다. 칭기스칸은 몽골족의 칸입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다라고 하는 건 천민 출신과 칸이 나란히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기스칸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특별히 평민들, 천민들을 대할 때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번 전투에서도 타이치오드의 수장들은 이들을 버리고 갔습니다만은 테무친은 이 평민들을 또는 노예들을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나 귀족들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천민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결국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테무친은 어렸을 때부터 깨닫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고, 그것이 그가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또는 어떤 커다란 일을 해야 할 때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서로의 신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카다안을 불러오게 해서 자신과 나란히 앉게 했다. 이거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테무친은 문득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카다안의 아버지가 소르칸 시라예요. 소르칸 시라는 적어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줬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왜 아직까지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영 중에서 빨리 포로 중에서 소르칸 시라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한 시라 앞에 말을 합니다. 아, 그동안 너는 나에게 넘어올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내가 당신네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조금 섭섭한 투로 소록한 시라에게 말을 합니다. 자, 불려온 소록한 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준비하며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릅니까? 서둘러 먼저 오면 차이치오드의 노얀들, 우두머리들이 뒤처진 제 처자와 가축과 식량을 제로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다가 이제는 우리가 칸에 합류하여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라면 진작 올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소록한 시라는 쉽게 말하면 그가 속해 있는 노예 종족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넘어온다고 한다면 그의 종족들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소록한 시라는 못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테무친이 바라는 사고방식이죠. 테무친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소록한 시라가 또 넘어오게 되고요. 그의 두 아들 친바이와 칠라온도 같이 오지요. 칠라온은 후에 사준의 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명의 인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떤 고비와 어떤 전쟁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테무친은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주변에 인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칭기스칸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화살을 맞았거든요. 아직도 화살을 맞은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서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은 그 군사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여러 포로들을 다 모아놓게 하고요. 묻습니다. 쿠이텐에서 후테와 포위를 거듭하며 싸우고 있을 때 산등성이 위에서 나의 말에 목등표를 쏘아 부러뜨린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를 쏘아 맞췄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말을 쏘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지르고와 다이가 나옵니다. 산 위에서 제가 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칸에게 죽임을 당하면 손바닥만한 땅을 더럽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하시면 칸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나와 말하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은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말하는 이 지르고와 다가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면 동무할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 싸우게 하겠다며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의 이름이 지르고와 다이에서 이제 제베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제베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제베의 뜻이 화살촉입니다. 이 제베는요, 화살만 잘 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전투 능력은 엄청난 것이고 지휘관으로서의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몽골 초원을 통일할 때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공신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보르초일 겁니다. 그런데 몽골 통일 이후에 정복 과정에서는 제베가 아마 최고의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 유명한 수부타이가 이 제베의 부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부타이가 제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후에 그의 부관 출신 수부타이와 더불어서 콤비를 이루죠. 그래서 최강의 콤비를 이룹니다. 정말 탁월한 장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징기스칸은 또 한 명의 위대한 지휘관 장군을 얻습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칭기스칸은 타이치오드족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도부를 모두 제로 날려버립니다.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타이치오드족의 백성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오눈강 쪽으로 캠프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테무치는요, 사준 사구 중에서 2명이나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뛰어난 인물을 원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묻히게 할 뻔했었던 그런 못난 리더 타르코타이 키르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타이치오드족의 타르코타이 키르톡이라는 칸, 여전히 타이치오드족의 칸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말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몽골족은요 주로 육식을 하기 때문에 활동적이지 않으면 급격하게 살이 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휘를 했었습니다. 자, 타이치오드족이 전투에서 졌어요. 그는요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비굴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같은 타이치오드족인 시르구에투 3부자가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숲속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무친에게 항복해야 투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과연 우리를 살려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꾀를 냈는데 이 뚱뚱보가 된 이 키를톡을 잡아가지고 칭기스칸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 삼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몰래 숨어서 염려하고 있던 타르고타이 키를톡을요 우여곡절 끝에 생포를 합니다. 워낙 살이 많이 쪄 있어가지고 말이 아니라 술에 실어서 칭기스칸에게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가다가 이 시르구에투 3부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칭기스칸은 무엇보다도 배신을 싫어하고 신뢰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타르고타이 키를톡을 데리고 가면 자신들은 신뢰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타르고타이 키를톡은 한때 자신들의 칸이었는데 그를 잡아가는 행위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타르고타이 키를톡을 데리고 가다가 결국 고민을 하다가 이 타르고타이 키를톡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이 어떻게 했을까요? 칭기스칸이요 이 삼부자를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은 이유로요 나중에 공을 세운답시고 자모카를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들의 주군과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이 칭기스칸은요 그들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칭기스칸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이 뚱보 타르고타이 키를톡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 행방을 모르게 됐고요. 타이치오드족은 병합을 해버렸던 것이죠.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병합을 한 것입니다. 이 쿠리엔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그의 가장 위대한 장군들, 그의 가장 위대한 부하들 4준 4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4마리 준마와 4마리 개. 그의 참모 내지는 장수들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 먼저 4준을 한번 보시죠. 보르초. 자, 가장 먼저 친구가 되었던, 그리고 그가 말을 잃어버렸을 때, 테무친이 말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앞장서서 테무친을 도와가지고 그 이후로 사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죠. 테무친의 보르초. 테무친의 아바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무친이 어려운 일을 이 보르초에게 맡길 때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말을 주저없이 보르초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두 사람의 우애는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몽골 캠프 내에서는 공동 2인자죠. 젤메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칠라온. 아까 칠라온은 소르칸 시라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칠라온은 어린 테무친이 타이치오드족에 붙잡혔을 때 그를 도와준 어린아이였습니다만은 테무친을 동정을 해서 도와줬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테무진의 캠프에 와서 놀라운 그런 장수가 되었고, 이 칠라온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목표를 잡으면 놓치는 법이 없는 아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로쿨이 나오는데요. 이 보로쿨은 테무친이 주르킨족을 정벌할 때 적진에서 발견된 고아로 테무친의 의붓 형제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의붓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칼리. 이 무칼리는요 노예시족인 잘리아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르킨족의 노예로 살다가 주르킨족을 정복하자 그의 부하가 된 사람이 바로 무칼리고요. 아주 신중하고 끈질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4준입니다. 그 다음에 4구입니다. 자, 4구, 4마리 개.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몽골에서는 4구 그러면 아주 애정 가득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젤메 경호실장입니다. 울루스 공동 2인자죠. 보르초와 더불어서 이 젤메는 그 아버지가 대장장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천민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베
제베는 누구냐면 칭기스칸을 화살로 쏘아가지고 그의 목을 명중시켰던 화살의 달인입니다. 타이치오드의 전사 출신으로 이 사람은 특별히 몽골 통일 이후에 정복전쟁에서 가장 큰功을 세웠고 수부타이를 부관으로 두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칭하는 수부타이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수부타이. 젤메의 동생이죠. 대장장이 집안 출신입니다. BBC 선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1위입니다. 칭기스칸을 제치고 1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서양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베의 부관이었다가 이제 장군이 되어서 제베와 전설적인 전쟁 콤비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수부타입니다. 쿠빌라이는요, 테무친의 손자 쿠빌라이와 동명이인으로 그렇게 크게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요, 테무친에겐 이렇게 사준, 사구라고 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준 가운데 칠라운 무칼리가 천민 출신입니다. 사구 가운데 젤메 수부타이가 천민 출신입니다. 자, 보호르초는요, 사준 가운데 보호르초는 비교적 부잣집 출신 소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로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아죠. 그 다음에 제베는 사구 중에 제베는 아까 전투에서 테무친을 마쳤죠. 전사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쿠빌라이는 비교적 아까 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 칭기스칸 테무친은 계급과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고를 때요. 다만 능력이 있느냐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모카라는 사람과 이 테무친을 비교했을 때 자모카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테무친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자모카는요, 몽골 초원에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자기 중심으로 신분 질서를 재편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테무친은 아주 혁명적이었죠. 그의 부하들의 반 정도가 천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무친이 인재를 볼 때 무엇을 보았느냐? 능력을 본 거죠. 어떤 편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인재를 능력 위주의, 계급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칭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장점 중에 가장 위대한 장점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리더였다면 이들 중에 태반은 그냥 일평생 무시받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